시즌마다 주제를 정해서 그 분야의 전문가와 함께 만들어가는 전문 분야 시즌즈. 위대한 위인과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서 우리 사회와 대학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광주과학기술원 물리광과학과 신동빈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예,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 지난 3주 동안 이제 저희가 뉴턴, 막스 플랑크, 아인슈타인과 이제 그들의 업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은 그러한 위인들 또는 그러한 인재들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나라와 이제 대학이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인 듯 싶어요. 왜냐하면 어떤 회사에서도 면접을 볼 때 이 사람이 우리 회사에 정말 필요한 인재인지 아닌지를 봐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이 시대에 필요한 인재 사항은 뭐라고 보세요, 교수님은? 제가 생각할 때는 먼저 네. 뭔가 지금 이제 이 시대에 필요한 인재상은 자기가 뭔가 주도적으로 이제 문제를 찾고 그것을 이제 해결하는 그런 인재가 필요한 인재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 수동적이 아니고 네. 능동적으로 내가 스스로 알아서 하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먼저 이제 좀 시대상을 좀 이야기를 하자면은 먼저 네. 과거에는 이제 농경사회, 특히 농경사회에서는 이제 뭔가 부지런하고 힘이 센 사람이 아마 인재였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계속 그 농가 밭에서 이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 예. 이제 산업화 사회에서는 이제 공장이 어떻게 보면은 인간이 하나의 부품으로서 이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시키는 거를 그냥 잘하고 인내력이 높고, 그 다음에 뭔가 불만 없이 잘 일하는 사람이 그런 인재였다면은, 예. 지금 시대에 와가지고 이제 사실은 제가 제일 크게 걱정하는 건 이제 AI가 생겼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이제 단순한 그 일의 반복, 그것을 이제 AI가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인간이 스스로 이제 생각을 하고 스스로 이제 결정 내려야 되는, 결국에는 어떤 게 이제 실질적으로 중요한 문제인지 그걸 찾고 그것을 해결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인재이지 않을까, 일단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어떤 시대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한 그 시대가 바뀌고 있는 그 상황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아, 건너가고 있군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농경시대에서 산업시대로 갔고, 지금은 사실 정보화에서 AI 시대로 이제 넘어가는 시대가 아닐까. 시대 자체를 AI 시대라고 말할 수 있는 거군요. 네. 제가 그렇게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렇다면 그런 인재는 내가 그냥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대학에서 길러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먼저 첫 번째로 그러한 이제 문제를 발견하고 이제 풀기 위해서는 토론을 이제 잘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보다도 이 질문을 먼저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제 AI 시대로 넘어가는 그 구간에 있기 때문에 AI 시대라고 하면 어떤 시대를 말하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제가 경험한 그 변화에서는 제가 이제 과거에 제가 이제 고체물리 이제 이론을 이제 연구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제 컴퓨터로 이제 데이터를 받고 그것을 이제 처리해서 물리학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것을 이제 확인하는 작업을 하거든요. 근데 과거에는 어떤 경험이 있었냐면은 이제 그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 이제 하루 내내 이제 그걸 작업을 해야지 이제 데이터가 딱 정리가 돼가지고 제가 이제 판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챗GPT나 이제 코딩을 해주는 AI가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 처리를 제가 말로만 잘 이야기만 해주면은 그 코드가 금방 딱 나오고 그거를 처리하는데 5분도 걸리지 않게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그 어떠한 일을 하냐에 따라서 이 AI가 도와줄 수 있고 없고가 이제 달라지긴 하겠지만은 제가 경험한 그 AI로서는 이제 단순히 이제 그런 단순 반복 작업들 그것이 이제 AI가 순식간에 처리를 해주고 결국에는 사람은 그것을 이제 판별하고 어떤 게 옳고 그른지 그거를 판별만 하면은 되는 시대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좀 정리를 해보면 그러니까 AI 시대라고 하는 건 데이터 축적은 늘 필요해 왔죠. 과거에서부터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뭔가를 또 새롭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예전에 데이터를 축적해서 분석하는 데 시간을 오랫동안 두었고 또 그걸 하는 사람들이 필요했다면
지금은 이거를 이제 AI가 대체를 한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컨트롤할 수 있는 인재가 대체가 돼야 되는, 인재가 만들어져야 되는 이런 네. 상황이라고 보면 네, 되겠군요. 네. 다른 예를 들어보자면 이제 네. 회사에서 상사가 이제 각자 이제 부하 직원에게 하나씩 일을 할당했다면은 과거에는 네. 이제 그거를 한 명한테만 몰아줘도 되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시대의 인재상을 이제 처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토론을 하다 보면 네. 좀 좋아진다. 네.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 결국에는 그 반복 작업이 아닌 우리가 이제 어떤 일을 옳고 그름을 이제 판별하는 그러한 일을 인간이 해야 되는데 예.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토론하는 능력이 이제 필요하다. 그래서 제 경험을 좀 이야기를 하자면은 예. 제가 이제 독일의 그 막스 플랑크 연구소에 이제 3년 반 동안 있었는데 그때 이제 가장 큰 경험이 이제 그 연구소에 계셨군요. 네, 맞습니다. 네. 머리가 좋으셨군요. 예, 말씀 끊어서 네, 죄송합니다. 그때 이제 이 프로젝트를 그런 연구 프로젝트를 이제 효과적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이제 어떤 일을 했었냐면은 그 연구소 이제 디렉터 그러니까 소장과 이제 계속 이제 토론을 합니다. 예. 네, 몇 시간 내내 토론을 해가지고 이제 그 토론 과정이 어떤 거냐면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각자가 서로 알고 있는 것을 생각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동기화하고 이제 문제점을 찾고 그 다음에 그러한 이야기를 어떠한 뭐 A라는 것이 있고 B라는 것이 있고 이런 것을 이야기하다 보면은 어떤 갑자기 해결책 같은 게 나오고 그러한 이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제 결국에는 이제 어떠한 그 과학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에 어떤 문제가 주어졌을 때 그것을 올바른 방향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이제 토론을 통해 가지고 서로의 생각 그리고 서로가 인지하고 있는 문제점을 공유를 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될지 그것을 이제 하는 과정을 이제 토론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 그것이 이 시대의 인재들이 가지고 있어야 앞으로 이제 다양한 분야에서 그것을 적용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일단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과거의 교육은 주입식 교육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저도 사실 그렇게 받아왔습니다. 네. 앞에 선생님께 설명하시면 열심히 받아 적어서 그냥 그거 외우는. 지금은 이제 많이 바뀌고 있는 중이지만 아직도 주입식 교육이 더 자리를 잡아 있는데 토론 수업이 많이 필요하다 하셨는데 근데 토론이라는 것도 내가 어느 정도의 지식이 있어야 내 입을 통해서 그 이야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어떻게 이거를 접목해야 되는 겁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결국에는 각자의 위치, 그러니까 결국엔 대학생이면은 대학생의 위치에 있어서 자기들이 이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예를 들어서 뭐 학생회라든지 그러한 작은 조직에서 이제 문제를 이제 제시를 하고 그런 것을 해결하는 과정을 이제 경험을 해야지. 예. 그 다음에 나중에 사회에 나와서 그것을 이제 적용해서 이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 그러한 이제 작은 문제들부터 이제 대학교에서 이제 경험을 하게 하고 그것을 이제 적용할 수 있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예. 뭐 이야기 나누려면 뭐 미리 준비는 해와야겠죠. 네, 그냥 그렇습니다. 머릿속에 든 걸로만 하기에는 역부족이니까. 근데 이게 대학에서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집에서부터 실천을 한다면 네. 또 친구하고 놀 때도 서로의 토론이라고 한다면 훨씬 더 인재가 잘 길러지지 않을까? 네, 맞습니다. 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대학의 역할을 조금 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어떻게 지금 대학이 바뀌어야 됩니까? 그 두 번째로는 그렇죠. 먼저 대학의 지금 제가 인지하고 있는 현재 이제 대학의 문제점은 너무 이제 지식 습득과 그 다음에 취업에만 이제 그 중점이 되어 있다라는 예. 게 좀 걱정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결국에는 단순히 이제 그 시간만 지나면 어떻게 보면 학점만 따서 시간만 지나면은 졸업하는 게 지금 현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러한 다양한 경험을 하지 못합니다. 사실상 학생들이 학점만 잘 맞으면 되는 거고 그것을 가지고 취업만 하면 된다고 이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그 사실상 대학교에서 이러한 토론과 그 경험, 실패 도전 경험을 가지지 못하고 이제 졸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좀 보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취직해야 되는 그 분야와 내 전공이 사실 관계가 없으면 열심히 참여를 안 할 것 같아요. 학점만 이렇게 따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데 교수님은 토론 문화를 매일 경험하신 거죠?
독일에서부터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효과적이라는 걸 느끼신 거잖아요, 스스로.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좀 변화해야 되는데 뭐 한 명의 교수가 이렇게 수업을 하겠다라고 해서 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약간 구조적인 문제로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뭐 대학 시스템을 바꿀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 연구실에서나마 제가 이제 학생들과 1대1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학생이 가지고 있는 문제, 예. 연구에서의 문제를 이제 파악을 하고 이제 서로 이제 반론을 주고 받으면서 어떻게 앞으로 연구를 하면 좋을지 그런 식으로나마 일단은 저는 하고 있습니다. 네. 예, 네. 그리고 또 다른 건 뭐가 있겠습니까? 다른 거는 이제 실패와 재도전을 허용하는 이제 문화 그리고 그것을 결국에는 그런 어떤 문제에 대해서 도전을 하고 실패를 또 해보고 성공도 해보고 그런 경험을 이제 대학에서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네. 실패를 안 한 사람은 맞습니다. 한 명도 없기 때문에. 근데 성공만 하다가 실패를 했을 때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도 또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걸 차라리 대학교에서 한다면 훨씬 더 좋을 텐데 라는 생각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근데 이런 것들을. 결국에는 학교 내에서 그런 이제 프로그램 사실은 저희 광주과학기술원에서는 이제 무한도전 프로젝트라고 학생들이 이제 자신이 하고 싶은 그런 아이디어를 내서 그것을 이제 도전하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아. 예.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자기가 한번 문제를 한번 제시를 해가지고 그런 경험을 통해서 물론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겠지만은 둘 다 이제 결국에는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해본 경험으로 이제 앞으로 사회에 나가서 내가 다음번에 이러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때는 어떠한 개선점을 가지고 해야 될 것인지 네. 그런 것을 이제 인지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실패와 성공에 대한 그 경험을 통해서 자신이 앞으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그러한 인지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사회에 나가게 된다면은 이제 그것을 이제 반복하면서 점점 개선을 하게 되는 거죠. 예. 교수님도 직접 경험을 하셨고 그렇게 하고 있는 학생들도 옆에서 보고 있으시잖아요. 학생들이 어떤 게 바뀌든가요? 변화가 되든가요? 변화가 돼야 되는데 제가 사실 그렇게 오랫동안 학생을 지도하지 못해가지고 아직 네. 예 그렇게 몸답게 이해는 하지. 그럼 교수님 스스로는 변화가 되든가요? 저는 변화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음 해보는 일도 그냥 다 시도를 해봅니다. 예. 무조건. 예, 무조건 시도를 새로운 시간의 여유만 있다면은 새로운 방법론을 사용해서 이렇게도 연구를 진행도 해보고 결국에는 그러한 이제 경험을 통해서 그 분야도 이해를 하고 그 경험이 결국엔 다른 것을 또 이해할 때 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예. 그러한 이제 시도에 대해서 내가 이걸 헛수고를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다 경험으로 쌓여서 내가 다른 일을 할 때 토양이 되는 그러한 것으로 인지를 하고 열심히 실패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죠. 그냥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안 나왔을 뿐인 네, 거고 맞습니다. 네.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하나의 과정일 뿐인 거라고 생각하게 될 것 같습니다. 모두가 좋은 인재가 이제 된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라고 하더라도 필요한 일자리가 없으면 좀 힘들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실 그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특히 이제 AI 시대가 오면서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대부분 많은 일자리가 사라질 위험이 있습니다. 사실은.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가지 우리 사회가 돌파구로 생각해야 될 것이 결국에는 창업을 하고 이것을 단순히 이제 우리나라 내수에만 이제 치중되는 산업이 아니라 그 해외에 이제 적용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창업을 해서 외화를 끌어들여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대표적인 제가 예를 하나 드려보면은 예. 제가 맥 노트북을 쓰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정리를 해주는 컴퓨터를 정리를 해주는 이제 프로그램을 이제 옛날부터 쓰고 있었습니다. 예. 이제 어느 날 그 아이콘을 보다 보니까 우크라이나 국기가 이제 떠 있는 거였는데 알고 보니까 그 회사가 우크라이나 회사였던 것입니다. 그게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고 거기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그러한 시도였는데 그걸 보고 제가 느낀 점이 뭐냐면 저는 이제 미국 회사인 줄 알고 그거를 이제 사서 쓰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우크라이나 회사고 결국에는 저희가 알지도 못하지만은 이 프로그램이 필요하면은 어떤 나라의 제품인지 상관없이 이제 쓸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에는 그러한 니즈를 잘 파악해서 글로벌 상대로 이제
그 산업을 하면은 뭔가 우리가 예. 얻을 수 있지 않을까. 네. 바라보는 시각을 굉장히 넓게 바라보면 뭔가 좀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정말 내가 원하는 걸 하다 보면 예기치 않게 예상치 못하게 그 길이 보이는 걸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걸 준비하시다 보면 나는 이런 게 있을 거라고 계획은 하지 않았지만 또 그런 게 만나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의 스스로가 좋은 인재가 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4주 동안 우리의 삶과 물리학이라는 주제로 교수님과 강의를 좀 들어봤는데요. 마지막 시간이에요, 오늘이. 네. 그래서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남겨주시겠습니까? 네, 저희가 이제 지난 3주 사실은 이번 시간은 인재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지난 3주에 이제 뉴턴, 막스 플랑크, 아인슈타인에 대한 그들의 업적 그거를 이제 이야기를 했었는데 사실은 그런 위대한 업적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운이 엄청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한 문제가 주어지고 시대적으로 딱 맞아 떨어져야지 그런 문제를 해결하고 그런 위대한 위인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위인도 중요하지만은 사실은 이 사회를 지탱할 이제 일반 시민들이 자신의 문제를 그 주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고 그런 능력을 갖추면은 우리 사회가 더 바른 사회로 갈지 않을까 일단 그런 생각이 듭니다. 누구나가 아는 그 이름은 아니더라도 네. 내가 있는 이곳에서 내 역할을 충분히 하다 보면 좋은 사회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오늘 마무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과학기술원 물리광과학과 신동빈 교수와 함께했습니다.